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자료구조 공산 분반의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5주차 수업이 평소와 동일하게 대면으로 진행되고 녹화까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5주차 시기에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수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점 양해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모두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 상태, 특히 목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면서 참 고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평소처럼 텐션 높은 목소리는 아니고 좀 잔잔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저희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Q, 그리고 환영 Q의 이해라는 내용인데요. Q라는 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스택과 함께 쌍쌍바로 둘이 같이 많이 배우는 자료 구조입니다. 왜냐? 스택이나 Q나 둘 다 선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Q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Q 미안합니다. Q 다음으로 배울 게 바로 환형 Q가 되겠는데 이 환이라는 거는 둥근 거, 서큘러를 의미하는 환입니다. 자, 그래서 환형 Q를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자료 구조 배운 다음에 세트로 묶어서 배우는 건 왜 배웠었죠? 그 자료 구조가 가지는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Q가 가지는 한계가 뭐고 환형 Q는 그거를 어째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5주차 준비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5가지 테마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3시간을 다 채워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Q의 뜻, Q라는 게 그래서 뭔데? 를 살펴보고 그 Q의 주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에서는 환형 Q. 왜, 어째서 Q가 어떤 한계를 가지길래 환형 Q를 배우는지, 그리고 환형 Q는 실제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또 구현 안에 보면 섭섭하겠죠. 파이썬을 이용해서 Q, 그리고 환형 Q까지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거는 DEQU인데, 요거 발음에 좀 유의해 주세요. DEQU는 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왜 카드 게임 할 때 덱 같은 거 있죠? 그때 그 덱입니다. 덱이랑 발음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덱이랑. 그래서 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DEQU에서 UE가 더 붙는다. 그런 거는 DQ라고 얘기합니다. 둘은 차이가 있고요. 그건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선형 자료 구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스택. 우리 차무식 쌓고 이상구 쌓고 했던 그 스택 여러분 지난주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밑바닥이 막혀 있는 그릇에 하나하나 접시를 쌓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택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글자로 요약된다. 어떻게? LIFO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st in, first out이다라는 거죠. 사타가 최후에 들어간 놈이 가장 먼저 정작 빠져나오는 그게 바로 LIFO, 스택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IFO가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자, 오해하기 쉬운 게 LIFO에 반대되는 개념은 FILO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둘은 똑같습니다. LIFO나 FILO나 먼저 들어온 놈이 나중에 나간다. 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는 동지죠. 그래서 둘은 반대 개념이 아니고요. LIFO의 반대말은 FIFO가 되겠습니다. 뭐 burst in, burst out.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나가지가 바로 자료구조 Q, 오늘 배울 핵심 주제인 Q를 관통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FIFO,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실까요? 가을, 이서, 유진, 레이 순으로 이렇게 자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모양으로 제가 프론트와 리어를 알려드렸죠. 프론트는 말 그대로 최전방, 오늘 최전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최전방을 우리가 프론트라고 보통 컴퓨터 과학에서 명명을 하고요. 최후방, 가장 뒤쪽에 있는 친구는 리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을이 최전방, 레이가 최후방에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first in, first out 원칙을 따르는 형태의 선형 자료 구조가 바로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빈 상태에서 본 게 아니라 바로 Q가 형성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Q를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 자, 비어 있어. 필기가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되는군요. 자, 비어있는 상태에서 역시 프론트, 리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와야 이와 같은 자료 구조가 성립을 할까요? 자, 가을이 먼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을이 가장 앞에서 마치 줄을 서는 것과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서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 가장 최전방, N은 이미 가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찰싹 붙게 됩니다. 자, 또 그 이서의 뒤에 찰싹 유진이 붙게 되고요. 그 유진의 뒤에 찰싹 A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부터 리어까지를 구성하는 자료죠. 이게 바로 Q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first in, first out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먼저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간다고? 자, 그러면 가을, 이서, 유진, 레이 중에서 한 명만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누가 나가? first in이잖아. 가장 먼저 들어온 가을이 나가겠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우리 복잡하게 갈 거 없이 뭐랑 비슷해요? 대기열이랑 참 비슷해요. 우리 백화점에서 줄 서서 쫙 명품 사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클립아트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 자,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처음부터 최전방에서부터 줄을 쫙 이렇게 이어서 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명품을 채갈 사람은 누구예요? 최전방에 가장 먼저 와서 줄 서 있던 사람, 프런트에 있던 사람이 먼저 명품 받고 나가겠죠. 자, 그게 바로 Q의 특징이다. 말 그대로 실제로 영단어 Q는 대기열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실제 대기열과 그 양태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 우리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게임하는 분들, 특히 그 엘모 게임 있죠. 가장 유명한 5대5로 붙는 게임. 그거 하다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 큐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라고 얘기하죠. 큐 잡는다. 우리 매치를 기다리는 게 바로 큐 잡는다잖아요. 그때 큐가 EQ예요. 대기열이 끝없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게임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내가 매칭되는 거. 그때 하는 큐 잡는다가 바로 요 큐입니다. 아, 큐는 일상에서 대기열과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삽입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죠. 스택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 어떻게 삽입을 했냐? 푸시라는 이름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책을 쌓듯이 푸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Q에서는 모든 걸 다 Q를 붙여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삽입도 Q, 삭제도 Q인데 삽입의 경우에는 in Q, NQ라고도 하는데 저는 in Q라고 하겠습니다. inQ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Q라는 거는 주어진 Q의 최후방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FI, FO를 떠나서 우리 대기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편해요. 아니, 최전방에서부터 한 명, 두 명 기다린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최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무시하고 쌩 해서 쌩도 목소리가 안 나. 미안합니다. 쌩 해서 프론트로 가겠어요? 아니지요. 곱상하게 가장 끝에서 기다리는 게 맞지. 그래서 이 대기열이라는 큐의 특성상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주어진 큐의 최후방, 리어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한다라는 겁니다. 자, 스택의 푸시는 삽입 위치를 요하지 않았죠. 왜? 어차피 최상단에 들어간 게 확정되니까. 그래서 인큐 같은 경우에도 삽입 위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Q가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리즈 넣겠다라고 하면은 리즈는 어디에 넣는 게 확정된다? 레이 뒤로 가는 게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큐로 삽입한 미안합니다. 인큐로 데이터를 삽입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DQ라고 얘기합니다. 대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DEQU, 우린 이걸 DQ라고 얘기합니다. 자,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제일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큐에서는 뻥 빠져나간다. 그게 여기선 누구예요? 가을이 되겠죠. 결국 DQ는 주어진 큐의 최전방에 존재해서 하염없이 시종일관 기다리던 데이터가 제거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팝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위와 같이 큐가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을, 이서, 유진, 레이, 리즈 순으로. 자, 위와 같은 큐에서 레이가 프론트에 오도록 하기 위한 최소 DQ 횟수는 몇 번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일시정지하고 돌아오죠.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레이가 프론트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DQ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을을 먼저 DQ해야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DQ 하면은 최프런트에 있던 리서가 나가겠고요. 그 다음 DQ를 하면 최전방에 있던 유진이 나갈 겁니다. 결국 레이가 프런트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DQ의 수는 3번이 되겠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구현 안 하면은 우리 손이 섭섭하지요. 스택은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Q는 파이썬에서 무엇으로 구현을 할까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리스트 쓰기 좋은 순간이 또 없습니다. 왜? 스택도 리스트를 쓰면 참 편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특성을 가져요? 선형적이다 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로로 촥 줄 세우면 이것보다 편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스택을 리스트로 구현했는데 Q마저도 사실 파이썬에서 리스트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둘 다 리스트로 구현하면 둘 다 양태가 똑같나요? 아니죠. 기억납니까? 스택은 LIF, Q는 FIF. 그래서 그 둘을 구분짓는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건 저랑 같이 지금부터 보도록 하지요. 자, 리스트를 이용해서 활용한다. 리스트는 뭐였더라? 잊지 마세요. 동적 배열이었습니다. 파이썬에서 동적 배열이 곧 리스트였고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Q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Q는 말 그대로 그냥 이름입니다.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붙인 이름이 되겠고요. 그 Q를 만들기 위해서는 list,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Q의 새로운 원소를 inQ, 항상 Q에서의 삽입은 inQ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원소 7을 넣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append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굳이 내가 append라는 걸 택했을까? 자, 앞선 Q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보지요. 자, 이 Q 어떤 순서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을, 리서, 유진, 레이, 리즈 순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Q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순서예요? 그냥 착실하게 어펜드한 순서 아닙니까? 비어있는 리스트에 가을을 어펜드하면 가을 혼자만 있을 거고요. 그 가을 혼자만 있는 리스트에 어펜드 이서하면 뭐 됩니까? 가을 끝에 이서가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잖아. 아하, 어펜드가 사실 Q의 원리랑 똑같이 인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큐도 어펜드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맨 오른쪽에 원소를 삽입한 어펜드처럼 새로운 원소를 인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큐는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만사 오케이거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Q의 최전방 원소. DQ는 그냥 DQ 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Q라는 건 원소를 날리는 건데 가장 많이 기다렸던 최전방 친구가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전방 원소를 DQ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뭐 복잡할 거 있겠어요? 우리 리스트에서 결국 동적 배열 리스트를 이용해서 통솔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리스트에서 원소를 날리는 방법은 뭐 있어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를 날리는 방법 DEL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DEL을 활용해서 원소를 날릴 수 있는데
최전방 원소는 어디 있어요? 최전방 원소 어디 있겠어? 0번째에 있겠지. 그래서 0번 원소를 날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곱상하게 뭘로 표현해? DELQ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팝과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스택에서 팝 같은 경우에는 팝을 쓰면 애초에 내장된 메서드 함수였습니다. 스택에서 팝을 쓰면은 그대로 끝에 있는 놈이 반환되면서 날아가는데 끝에 있는 놈이었기 때문에 최우측에 있는 놈이 날아갔습니다. 반면 Q에서 델 Q0을 하게 되면은 최좌측에 있는 최전방 원소가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최전방에 있는 원소를 내가 그냥 흘끗 보고 싶어. 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중간중간 잠깐 제가 음소거가 되고 모션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거 제가 기침하는 거 제가 그 목 때문에 기침하는 거를 잠깐 음소거 처리해 드린 겁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최전방 원소를 픽하기 위해서는 스택 0을 그대로 호출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상 맨 끝 원소가 아니라 가장 첫 원소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손풀 겸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죠.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 스택이 아니라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콜앱을 각자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켜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 콜앱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켜셨을 거고요. 뭐 이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눈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스택뿐만이 아니라 큐마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큐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까요? 첫 실행이라 좀 오래 걸릴 것 같군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직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봐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Q에다가 원소를 마구잡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9, 1 이렇게 넣은 다음에 프린트 Q를 이용해서 어떻게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791이 담백하게 리스트에 담긴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택도 리스트로 구현했고 Q도 리스트로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리스트는 리스트일 뿐이고 우리는 그 리스트를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791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와 리어가 각각 어디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자, 791 조금만 더 확대하자면 이렇게 순서대로 어펜드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 가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론트는 어디다? 여기가 프론트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프론트의 반대가 리어 끝이니까 끝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프론트랑 가장 가까운 원소 7, 리어랑 가장 가까운 원소 1, 2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DQ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하면 된다고 했다? 아니 DQ를 뭘 그렇게 어렵게 수행해? 0번을 날리면 되지. 그리고 나서 Q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9일만 남아 있습니다. DL의 특성상 이 자리에 있는 놈을 그냥 무로, none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얘를 뻥 날려버리는 게 DL의 특징이기 때문에 9와 1만 덩그러니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픽은 볼 것도 없죠. 그냥 Q0을 소환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택뿐만이 아니라 Q까지도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요? 다음 챕터는 환영 Q 그리고 그의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플래시백을 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환영 큐에서 791이 프론트에서 리어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을 때 7을 날렸어요. 우리 그게 곧 뭐다? 동적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날리는 겁니다. 791이라는 동적 배열에서 7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9와 1만 큐에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죠. 플래시백입니다. 동적 배열에서 우리가 첫 원소를 제거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였더라? 자, 동적 배열에서 데이터의 임의의 위치를 자, 여기서도 또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 슬라이드에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었을 텐데 데이터의 임의의 위치의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경우 사실 삽입도 똑같긴 합니다. 삽입도 똑같긴 합니다만 제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테면 아메, 라떼, 마끼, 자바, 데일리, 카라멜이 있는 상황에서 아메리카노를 날리는 상황, 라떼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를 날리는 상황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적 배열에서 아메리카노를 날리는 거는 우리 생각처럼 그냥 아메를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동적 배열은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차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아메를 날리겠다라는 거는 곧 라떼 마키, 자바, 데일리, 카라멜을 모두 한 칸씩 옮기겠다라는 선언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삽입이나 삭제나 매한가지였죠. 그래서 한 칸을 이렇게 옮기냐 이렇게 옮기냐 차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동적 배열에서 이렇게 아메와 같은 첫 원소를 제거할 때는 한 칸씩 다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너무 길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5개인 경우에는 5번 밀어야 되고 10개인 경우에는 10번 밀어야 되고 우리 그거 곱상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데이터가 n개일 때 On의 시간 복잡도가 든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결국 동적 배열에서 첫 원소를 제거할 때는 ON이라는 끝내주게 높은 시간 복잡도가 소요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동적 배열에서 첫 원소를 제거하는 게 곧 뭐라고 했어? 방금 우리 손으로 했잖아. Q에서 디큐잉 하는 게 첫 원소를 날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 야, Q가 되게 좋은 자료 구조인 줄 알았는데 디큐잉 한 번 할 때마다 ON이 들어. 야, 그럼 디큐잉 몇 번 하면은 시간을 아주 배로 잡아먹겠군. 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싫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만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컴퓨터잖아. 자, 그러면은 첫 원소를 제거, 즉 DQ 할 때 이렇게 긴 시간이 안 들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Q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형 Q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환형 Q는 서큘러 Q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의미죠. 자, 서큘러 Q는 방금까지 봤던 선형이 아니라 둥그렇게 환형,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형, 원형의 네 계열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자료 구조를 말하겠습니다. 우측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서큘러 Q예요. 형형색색 아름답죠? 알록달록 예쁘지 않습니까? 안 예쁘면 말고요. 어쨌든 서큘러 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선형 큐가 가지는 우리 보통 그냥 큐라고 하면은 선형 큐, 일반 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봤던 선형 큐, 일반 큐의 경우에는 삭제의 비교적 높은 시간 복잡도를 요해요. 5N이면 길지. 자, 그런데 그거 대비 서큘러 큐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자면 5원이에요. 아니, 5N에서 5원이면 아주 다이내믹한 변화인데 상수항배로 바뀌었으니까 엄청 충격적인 시간 복잡도 업그레이드인데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서큘러 큐의 원리를 따라가 보면 알겠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서큘러 큐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크기를 고정해 둔 상태에서 서큘러 큐를 이용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피자를 6조각으로 잘라둔 채 서큘러 큐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크기를 이렇게 6조각으로 고정해 놓은 채 서큘러 큐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크기를 고정해 둔다라는 원리가 이해가 가요. 왜?
여러분 피자를 자를 때 애초에 처음에 뭐 도미노 피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OCW에 저작권이 걸리나요? 아무튼 도미노 피자에서 주문을 할 때 몇 조각으로 잘라주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하지. 6조각으로 잘랐다가 한 조각 더 넣고 싶은데 넣어집니까? 안 넣어지죠. 그래서 크기를 고정해둔 상태에서 피자도 조각 고정해둔 상태에서 자르듯이 크기를 고정해둔 상태에서 사큘러 큐를 이용하겠다. 여기서는 6조각을 제가 너무 많으면 또 헷갈리잖아. 6조각을 예시로 서큘러 큐의 원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큐가 비어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막 찬 상황을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서큘러 큐에서는 비어있는 상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0, 1, 2, 3, 4, 5로 인덱스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 그냥 선형 큐에서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적 구현을 했어요. 0번에 뭐, 1번에 뭐, 2번에 뭐 리즈, 3번에 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인덱스는 인덱스대로 둔 채 환영 큐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5라는 인덱스를 시계 방향으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비어있는 상태. 보통 뭐부터 출발하겠습니까? 0부터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쌓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빈 상태에서는 0번부터 들어간다라고 상정을 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프론트도 0이고 리어도 0이 됩니다. 빈 상태에서는 새로 들어갈 자리인 빵, 아직 없지만 새로 들어갈 자리인 이 빵번 인덱스가 프론트이자 리어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자, 프론트는 뭐냐? 주어진 환영 큐에서 최전방 원소와 함께 움직일 놈이 바로 프론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어의 경우에는 최후방 원소와 함께 움직이는 게 바로 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삽입한다. 인큐하는 경우에는 프론트랑 리어 중에서 대체 뭐가 움직인다라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대기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품을 사려고 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람도 대기하고 있고요. 9번 사람도 대기하고 있고요. 7번 사람도 대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리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번, 9번, 7번 사람이 명품을 사려고 장사진이라고 하긴 좀 짧네요. 아무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번 사람이 새로 들어옵니다. 좋았어요 라고 2번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최전방 원소가 움직인 겁니까? 아니지요. 최전방 원소는 1로 그냥 고정이에요. 얘는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1로 고정인데 최후방 원소가 원래 7이었다가 2로 새롭게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뭐가 움직인다? 리어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하, 인큐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리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최전방 원소가 새로이 바뀌니까. 인큐와 함께 움직이는 게 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그러면 프론트는 뭐다? 아하, DQ와 함께 움직이는 게 프론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DQ 하게 되면 1이 날아가잖아. 그러면서 9가 새로운 최전방 원소가 되기 때문에 프론트는 이럴 때 DQ일 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프론트 리어는 인덱스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론트도 0을 가리키고 리어도 0을 가리키는 게 지금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원소 제희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소를 넣는다? 그러면은 inQ라고 얘기했고요. 방금 전 우리 주목했죠? inQ라는 게 뭐다? 곧 리어가 inQ일 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nQ 하면 최후방 원소가 바뀌는 거니까 리어와 inQ가 한 묶음이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제희가 새로 인큐 되는 순간 프론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리어가 한 템포, 한 스텝 뒤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여전히 0번 인덱스, 리어는 한 칸 밀려서 1번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그대로 적어 드렸어요. 환영 큐에서 인큐, 즉 데이터 삽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
거기에 데이터가 삽입된과 동시에 리어가 한 칸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리어만 움직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어디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 데이터가 삽입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 데이터가 삽입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입니다. 환영 큐가 비어 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 데이터가 삽입된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얘가 비어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가 차 있을 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리어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떻게? 네. 몸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리어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 데이터가 삽입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타당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영 큐에서 인 큐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 큐는 무조건 리어랑 한 쌍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어가 한 칸 밀려나게 되고요. 원래 리어가 있던 자리, 거기에 바로 데이터가 삽입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크기가 n인 환영 큐에서 인 큐, 즉 데이터 삽입이 갖는 시간 복잡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별게 있겠어요? 이미 피자 6조각 잘린 상태에서 리어 한 칸, 플러스 1 하면 되잖아, 인덱스. 플러스 1만 하면 끝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만 써버리면 되는데, 결국 시간 복잡도가 뭐겠어요? 아이고 단순하다. 5한 상수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자가 1000만 조각이라 하더라도 2인큐가 갖는 시간 복잡도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1000만 조각이라 하더라도 인덱스 한 칸 리어 올려 그리고 그 자리에 넣어가 끝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5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박자 더 나아가 볼게요. 자, 프론트가 아니라 리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 오타가 수정된 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리어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 데이터가 삽입되고 리어는 한 칸 밀린다가 바로 인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희만 있는 상태에서 소은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소은이 들어가요. 아주 글씨가 날아다니죠. 자, 제이가 있는 상태에서 소원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환영 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제가 이미 스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워드릴까요? 자, 이렇게 J라는 하나의 원소만 있는 환영 큐에서 소원을 넣는다. 그러면 넣는 위치가 고정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리어가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곳에 소원이 들어간다. 이게 고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끝자락이 가리키고 있던 데에다가 리어가 들어가면 되겠다.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대기열의 끝에 새로운 놈이 들어가는 것처럼 소은이 J 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로 인해서 리어가 어떻게 된다? 아이고, 한 칸 밀리겠군요. 로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리어는 다음 놈이 올 걸 지명하는 마치 위치 포지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삽입을 넘어서 데이터 제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재은, 제이, 소은, 지한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좌측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이, 소은만 있는 상태에서 지한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래 리어 위치에 지한을 넣고 리어를 한 칸 밀어버린다.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지한을 밀어버려서 좌측과 같은 데이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삽입을 넘어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환영 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일단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제희, 소흔, 지한 순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환영 큐도 큐입니다, 여러분. 자, 제희, 소흔, 지한 순으로 있을 때 데이터를 제거하는 DQ를 하면은 누가 날아가요? 최전방에 있는 제이가 날아가는 게 맞죠. 지한이 날아가면 안 되죠. first in, first out이기 때문에 제이 소은 지한순으로 있었다면은 최전방에 있던 가장 오래 있던 제희가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형 Q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냥 큐였으면은 삭제하느라 한 칸 밀고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서큘러하게 큐를 구성하니까 끝내주게 제희를 DQ하는 게 쉬워지네. 왜? 그냥 프론트에 있던 제희를 날려주면 돼요. 원래 프론트에 있던 제희.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텍스트를 안 써드렸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데이터를 삽입할 때 원래 리어 위치에 데이터를 넣고 리어를 한 칸 민다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프론트에 있던 제희를 날립니다. 우리 이거 보통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냐면 none으로 대치함으로써 날려줘요. 그렇잖아. 그냥 그 칸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가 들어가게 하면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프론트에 있던 자리를 none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최전방은 제희가 아니에요. 최전방은 소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치 삽입할 때 리어 한 칸 삑 돌렸던 것처럼 프론트도 한 칸 삑 돌려야겠다. 두 번째로는 프론트를 한 칸 돌린다. 즉, 어떻게 된다? 아, 왼쪽과 같은 환영 큐가 오른쪽과 같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래 프론트에 있던 J가 none이 된다. 두 번째, 프론트가 한 칸 또 밀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가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Q에서는 DQ가 갖는 시간 복잡도가 매번 번거롭게 미는 것 때문에 ON이었어. 여기서는 시간 복잡도? 아니, 뭐야. 넌으로 한번 바꿔주기, 프론트 하나 올려주기. 끝. 두 번의 연산이니까 상수 시간 복잡도, 즉 5원이 든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장난 아니네요. 삽입도 5원, 삭제도 5원이면은 거의 최고의 자료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Q가 가진 한계를 넘어선 게 바로 이런 환형 Q다. 다시 한번 인 Q를 위해서는 리어 위치에 넣고 리어 한 칸 밀어. DQ를 위해서는 프론트를 넌으로 바꾸고 프론트를 밀어가 되겠습니다. 환영 큐? 그렇게 어렵지는 않군요. 이쯤 되면 연습을 한번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엑서사이즈 1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시정지할 시간을. 그림과 같이 환영 큐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자, 환영 큐에 대해서 다음 연산을 차례로 수행했을 때 모두 끝난 뒤에 큐의 상태로 바른 거를 4개 중에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단 프론트랑 리어를 안 제시해 드렸죠.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C, D 삽입 2개 날리고 E 삽입 하나 날리고 F 삽입. 자, 4개 중에 맞는 건 뭘까요? 프론트랑 리어의 위치가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느낌대로 풀어보세요. 이 문제 풀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일시정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푸셨습니까?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왼쪽 그림과 같이 환영 큐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얘가 좀 수상합니다. 아니, 분명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A 자체를 가리키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B보다 한 칸 뒤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라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이렇게 있는 게 좀 더 상식적일 텐데 왜 빨간색 글씨와 같이 FR을 가정했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자, 스택, 큐, 트리, 그래프 이런 자료 구조들 우리 앞으로 계속 배웠고 배워 나갈 텐데 이런 자료 구조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노테이션, 정의에서의 인덱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 책이나 강의나 아니면 자료에 따라서. 자, 그런데 상관없어요. 결국 원리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론트 리어가 한 칸씩 다른데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죠. 프론트에 있는 놈은 가장 오래 기다렸던 놈이고 리어에 있는 놈은 가장 최근에 인풋된 놈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정직하게 풀면 돼요. 프론트가 0이고 리어가 2라는 거는 복잡한 인덱스 생각할 거 없이 결국 뭐예요? 왼쪽이 프론트, 오른쪽이 리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줄을 어느 순서대로 서? 오른쪽에 붙어서 차곡차곡 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아는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원형 Q입니다. 환형 Q. 자, C를 삽입하겠습니다. 어디에 삽입해? 어디에 삽입하면 어디에 삽입해? 환형 Q도 Q기 때문에 리어에다가 삽입하겠지. 응? 안 써지네요. 자, 그 상태에서 D를 삽입해. 어디에 삽입해? 어디긴 어디야? 리어 뒤. 자, 그 상태에서 두 개의 원소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날아가냐? 아, A랑 B가 소멸되겠다. 라는 게 되겠고요. 자, 우리 편의상 프론트와 리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써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C랑 D가 들어왔을 때 리어는 2에서 한 칸 한 칸 밀려서 4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리어가 4의 위치에 있을 거고요. 프론트는 언제 바뀌어? 원소가 날아갈 때마다 한 칸씩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론트가 0이었다가 밀릴 때마다 한 칸씩. 그래서 A 날아갈 때 한 칸, B 날아갈 때 한 칸, 프론트는 2에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원소 2를 삽입합니다. 2를 삽입함으로써 프론트는 가만히 있습니다. 인큐일 때만 리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어요. 인큐를 했기 때문에 리어가 이제 어디로 이동한다? 더 이상 4가 아니라 5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원소 날립니다. 아이고 아깝게. 어디를 날아가? 프론트 최전방에 있는 C를 날리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프론트도 역시 한 칸 이동을 하겠군요. 자, 그 상태에서 원소 F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Q였으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했을 때 제대로 삽입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형 Q니까 뭐를 알아?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빙글빙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라는 걸 알아요. 환형에서는 O 다음이 뭐예요? 피자 조각에서 여기 다음은 뭐야? 여기 피자 조각이 되겠죠. 즉, O 다음은 0이 되니까 원소 F를 삽입하겠다. 0번의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겠다. F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리어도 한 칸이 밀립니다. 리어가 밀리는 겁니다. 삽입이기 때문에. 자, 리어가 밀리는 건데 어디로 밀리냐? 윤회사상. 결국 빙글빙글 돌기로 했잖아. 리어가 이제는 여기로 가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Q의 상태로 바른 것은 누가 봐도 1번이군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환형 Q는 사이즈 고정한 상태에서 빙글빙글 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환형 Q 구현을 해볼 건데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0, 1, 2, 3, 4, 5에서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다시 0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 프론트랑 리어를 다 숫자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거잖아. 인덱스 0, 1, 2, 3, 4, 5를 이용해서 프론트랑 리어를 정의할 텐데 리어가 예를 들어 5였어. 근데 인큐가 한번 생겼네. 그래서 5가 6이 돼. 그럼 6이 되면 아니 되죠. 6이 아니라 빵이 돼야 된다.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 새기면서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안 넘어가는군요. 다음 챕터는 환형 Q의 실제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Q 구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트를 이용해서 산박하게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했어요. 환형 Q는 그거보단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우리 고급지게 배웠던 클래스를 활용해서 한번 환형 Q를 지금부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한계를 넘는다. 무슨 한계를 넘는다? 삭제에서의 시간 복잡도가 셌던 한계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환형 Q를 구현해 볼 건데요. 서큘러 Q라고 하면 너무 길지요. CQ라고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클래스 CQ를 만들 거예요. 항상 이유가 선행되어야 하죠. 왜? Q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데이터들이 딸깍딸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 자체는 동적 배열 형태로 관리가 될 겁니다. 리스트 형태로 관리가 될 거고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프론트 딸깍, 리어 딸깍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를 품은 Q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Q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DEF. 여러분 클래스에서는 뭐부터 정의한다? 생성자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2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정의할 거고요. 자, 생성자는 보통 뭐를 함께 받냐면은 바깥에서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가 될 놈을 따로 받습니다. 자, 근데 인스턴스 변수가 될 만한 놈 뭐 있겠어요?
그거 기억납니까? 도미노 피자에서 6조각 잘라줄지 10조각 잘라줄지. 그것처럼 우리 인스턴스 변수로 밖에서 뭐를 받을 필요가 있냐면은 사이즈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 너 큐 만들 거야? 알겠어. 야, 근데 큐 한 바퀴에 몇 개 들어가는지는 알려줘야지. 라는 의미에서 사이즈까지 이렇게 인자로 받도록 할게요. 바깥에서 사이즈라는 인자를 받아서 자신의 인스턴스 변수를 새로이 정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self.size equal size라고. 자, 지금부터 그 큐의 사이즈는 요 체크 표시한 사이즈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백 상태에서는 프론트도 뭐 빵, 리어도 뭐 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데이터 리스트라는 거를 또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 겁니다. 즉, 이 큐는 데이터 리스트라는 걸 내장하고 있어서 모든 값들, 방금 전에 봤죠. 우리 뭐 그냥 큐에서는 리즈, 레이 이런 값들, 그 값들이 다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리스트를 비워두도록 하고요. 자, 약간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리스트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동적 배열을 자유롭게 제어하고 싶어. 뭐 1번 원소 너, 2번 원소 나 이런 식으로 제어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애초에 이 리스트 전체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즉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정의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위쪽과 같이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이런 거를 못해요. 예를 들어 3을 콕 집어서 너 이 원소가 되어라 라고 정의하는 걸 못합니다. 왜? 내가 애초에 사이즈를 아무것도 안 설정해 놓은 그냥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니까. 근데 내가 사이즈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 사이즈에 맞게 모든 원소들을 넌으로 초기화하고 이를테면 사이즈를 10으로 받았다. 그러면 0번 원소부터 9번 원소까지 총 10개의 원소들을 애초에 넌으로 초기화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3번 원소 너 이거 들어가 5번 원소 너 나와 라는 게 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문을 이용해서 모든 이 동적 배열의 원소를 none으로 초기화해주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두근두근돼요. 왜? inQ를 정의할 생각에 두근두근돼요. 아닌가 봐. 어쨌든 자, 클래스 정의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의부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 수준에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정의부에서 그대로 이어와서 inQ라는 걸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Q는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 넣을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inQ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넣는데 자,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넣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데이터 들어가겠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시 충전을 좀 하고 올게요. 네,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두 번째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촬영기기의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가지고요. 잠깐 충전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인큐 메소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if else가 좀 뜬금없이 튀어나왔는데 이 부분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인큐는 어렵습니다. 언제 어렵냐? 이렇게 뭐 점점점 여러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다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이즈를 꽉 다 채우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무리하게 인큐를 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애초에 사이즈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환형 큐의 사이즈를 지정했기 때문에 사이즈를 넘어서는 입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이 사이즈를 넘어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제 인큐가 안 될 것 같아요? 6개의 피자 조각,
즉 사이즈는 6이라고 했을 때 6개의 피자 조각이 꽉 차 있다면 인큐가 안 될 것 같잖아.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한 칸만 비어 있어도 꽉 찬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012345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봤던, 이론 때 봤던 요 환형 Q랑 정확히 똑같은 형태예요. 자, 여기에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0에 어떤 데이터들이 차 있어요. 그거를 편의상 뭐 골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골뱅이라고 0의 데이터가 차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프론트 리어에서 차차 데이터가 쌓아나가면서 프론트 혹은 리어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프론트는 그대로 여기 있을 것 같고요. 삭제하는 상황 가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1이 찼습니다. 2가 찼습니다. 자, 2까지 찼으면 리어 어디죠? 이론 복습할 겸 프론트는 그대로 0에 있다라고 했을 때 0, 1, 2가 차 있으면 리어는 어디다? 여기다라고 우리 이론 때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런 노테이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3에도 데이터가 차면은 4까지 리어가 밀리게 되고요. 미안합니다. 자, 4에도 데이터가 차면은 그때는 5까지 리어가 밀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를 채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상황? 0, 1, 2, 3, 4. 총 5칸의 피자 조각의 데이터가 들어찬 상황이고요. 5번은 비어 있습니다. 아직 자리 베이컨시해요. 5번은 비어 있는데 지금 프론트랑 리어에 집중을 하자고. 자, 프론트가 어디 있는 상황? 0번이 프론트인 상황, 리어가 어디인 상황? 5번이 리어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선 6조각 꽉꽉 들어 채우고 싶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단 하나라도 데이터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파란색 골뱅이가 5번에 새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리어는 어디로 갑니까? 오, 화살표를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자, 5번에 있던 리어가 0번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론트도 0번이야. 리어도 0번이야.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어디서 봤더라? 이 상황이죠. 프론트도 0번, 리어도 0번이면은 바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비어있는 초기의 원시의 환영 큐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치명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측 필기, 우측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6칸을 꽉 들어 채우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프론트, 리어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백이라서 비어 있어서 프론트 리어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꽉 들어차 있어서 프론트 리어가 일치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환영 큐에서 반드시 한 칸은 비워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론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은 코드가 훨씬 편해집니다. 코드가 어땠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꽉 찬 큐에는 데이터를 삽입할 수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삽입을 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사이즈를 6칸 만들었는데 5개 넘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꽉 찬 큐는 애초에 삽입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되고요. 안 꽉 차 있다면, 즉 else라면은 정상 삽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꽉 찬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죠. 꽉 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리어가 한 칸 더 갔을 때 프론트랑 동일해지는 경우 그게 바로 꽉 찬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론트가 0번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론트는 1에 있을 수도 있고 2에 있을 수도 있고 3에 있을 수도 있고 모르죠. 나야 몰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꽉 차 있다라는 건 뭐? 리어가 쫓아오다. 거의 남양 특집이야. 계속 쫓아오다가 프론트를 앞지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꽉 찬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 그거 곱상하게 표현하면 뭐야? 리어를 한 칸 더. 자,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입니다. 리어를 한 칸 더 밀었더니 아니 세상에 프론트랑 맞먹으려고 해.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셀프 리어 플러스 1이 셀프 프론트랑 같다라는 걸 비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빼기 퍼센트 복잡하게 갔냐? 여러분 오른쪽 필기 보세요. 5번에서 한 칸 밀렸다고 6번 됩니까? 아니죠. 5번에서 한 칸 밀리면 6이 되지만 그게 곧 빵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셀프 리어 플러스 1과 셀프 프론트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 사이즈의 배수가 되는 거. 여기서는 6이죠. 6칸이니까 6과 0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 빼기 얘, 리어 한 칸 더한 거 빼기 프론트 칸이 셀프 사이즈의 배수가 된다. 셀프 사이즈는 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영큐의 사이즈. 그런 경우에는 뭐다? 삽입하면 안 돼요. 한 칸을 비워둬야지. 그래서 Q4라고 깔끔하게 출력하면 되겠고요. 아니에요. 아, 그래. 너는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 들어가더라? 아이고. 1, 2, 3, 4, 5가 있을 때 뭐 골뱅이 데이터가 있는 상태.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프론트가 골뱅이, 리어가 한 칸 뒤. 자, 이 상태에서 인큐잉을 하는 거, 그거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게 지금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인큐 과정 누누이 설명드렸죠. 이론 때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뭐? 지금 리어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넣는다. 그게 뭐다? 1번 라인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의 1번 라인이 바로 요거예요. 리어 자리에 골뱅이를 넣는다. 아, 데이터 리스트에서 리어 자리. 아유, 너무 정직하네. 그대로 써놨네. 리어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인큐의 인자에 이미 있죠. 데이터를 리어 자리에 투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만 하면 쓰겠나? 아니죠. 리어를 한 칸 더 밀어서 뉴리어로 가겠다. 이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셀프 리어에 한 칸을 추가한다. 아, 맞다. 한 칸 추가했는데 6이 돼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5에 1을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머지로 생각을 해서 2번 라인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솔직히 별거 없네요. 백지에다가 일필 휘지로 쓰는 게 어려울 뿐이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가니까 아 배웠던 인큐랑 정확히 동일하구나.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DQ도 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역시 저와 따라가 볼까요? DQ는 언제 하면 안 돼? 꽉 차 있을 때는 DQ 해도 되죠. 그럼 뭐 한 칸 더 비는 건데 아무것도 없을 때 DQ 하면 큰일 나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공백일 때 공백인 텅텅 빈 서큘러 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프론트와 리어가 동일할 때가 공백일 때지. 자, 주목할 거는 동일한 게 반드시 0 인덱스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뭐 넣었다가 지웠다가 넣었다가 지웠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다 보면은 다른 위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위치든 간에 프론트랑 리어가 동등하다. 그 말인즉슨 서큘러 큐에서 비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if예요. 프론트랑 리어가 같아? 세상에 맙소사. 너 비어 있는 데서 DQ 하려고 하니? 라고 출력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똑같이 하면 되죠. 여러분 기억나니까 DQ 어떻게 하는지 프론트에 있는 놈을 넌으로 날려버려. 그게 1단계. 그리고 프론트를 한 칸 밀어. 그게 2단계. 똑같습니다. 넌으로 바꾸는 거 1단계, 한 칸 미는 거, 나머지 계산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실제 구현. 우리 이거 따라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콜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대면 수업 때는. 화면을 다시 띄워드리도록 하지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CQ를 먼저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CQ. 철저히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생성자를 만들겠습니다. 언더바 2개와 함께 inrt를 적는데 셀프는 시체말로 국룰이었고요. 사이즈를 받겠습니다. 내가 피자 몇 조각으로 자를까? 이번에 새로 배운 거. 사이즈가 10조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10칸을 의미하는 거지 10칸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9칸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셀프 사이즈는 뭐? 밖에서 받아온 사이즈를 이용해서 정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는 뭘로 할까? 초기 값이니까 0으로 하죠. 비어 있으면 리어도 똑같다라는 거. 이제 지겹죠. 자, 셀프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는 몽땅 다 여기에다가 동적 배열,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할 거다라는 건데, 동적 배열에서 3번 원소 나와, 2번 원소 빼, 1번 원소 보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원소가 넌이더라도 할당은 돼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 0, 사이즈까지. 왜 0, 사이즈까지일까요? 0번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번 인덱스까지. 로 했을 때 딱 한 수가 사이즈 칸만큼 나오거든. 0, 10이면은 0부터 9까지니까 총 10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즈 칸수만큼 나오려면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넌이 되겠다. 이것도 점 두 개니까 문법적으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내 데이터 리스트 가져와. 가져왔죠. 빈 리스트. 빈 리스트에서 추가해. 넌을 하나씩 추가하면 총 i번 추가하니까 사이즈만큼의 넌 동적 배열이 완벽히 구성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다음으로 가서 inQ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Q 셀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Q에서 조금 까다로운 건 그거였습니다. 꽉 차면 안 된다. 근데 꽉 차는 게 뭐다? 정확히 모든 칸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지금 넣었을 때 꽉 차면 꽉 찬 겁니다. 한 칸 빈 게 이미 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어를 한 칸 더 옮겼을 때 프론트랑 같아지니? 그런 경우에는 너 다 찾는데 뭘 넣으려고 하니? 라고 출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면 잘 넣어줘야죠.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넣어주는데 어디에 넣어주냐? 여기 넣으십시오 라고 리어가 친절하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리어는 역시 한 칸 밀어야 되는데 한 칸 밀 때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를 방지하기 위해 퍼센트 모듈러 연산까지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DQ까지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DQ는 바로 빼 쓰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자로 받을 필요는 없겠고요. 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너 빈 상태에서 DQ 하는 거 아니야?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면 빈 상태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어있는데 뭘 빼려고 하니? 라고 출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리스트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놈을 비워야겠죠. 비우는 것보다 이미 할당돼 있는 거를 그냥 뻥 부숴버릴 수는 없으니까 넌으로 대체한다. 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프론트 역시 한 칸 민다. 한 칸 밀 때 바퀴 도는 거 주의.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뭐 조용합니다. 설계도만 만든 거지 실제로 큐를 만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두 군데는 설레는 마음으로 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라고 만들어 볼까요? C는 CQ. 자, CQ에서 뭘 받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이즈를 받았어요. 우리 사이즈 한번 5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사이즈 5짜리면 피자 몇 조각? 5조각. 피자 5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수는 4개입니다. 4개 조심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한다? C에다가 너 인큐 된다 그랬지? 인큐 해볼래. 인큐를 해보는데 뭐를 해볼까요? T라는 알파벳을 한번 인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큐 또 뭐를 하냐면 W라는 알파벳 한번 해보고요. Q, A. 그냥 무작위로 아무 알파벳이나 제가 지금 적는 겁니다. 인큐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DQ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Q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줄 수가 있냐? 프린트 C를 해줄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C는 Q 자체이기 때문에 출력한다라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Q의 지금 진행 상황, 경과를 보고 싶다면 뭘 봐야 돼요? 아하, C는 뭐를 보관했더라? 데이터 리스트를 보관했었지. 얘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주세요. 결과 한번 볼까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CQO라는 거는 우리가 환형을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았지만 결국 이 환형을 이런 식으로 우리 엑서사이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형적인 형태로 눈으로 봤잖아요. 이것처럼 데이터 리스트로 선형적으로 환형 큐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in 큐라는 거는 최전방에 데이터를 투입하겠다라는 거니까 정확히는 이제 매번은 최후번, 그러니까 매번 인큐를 할 때는 최후방에 데이터를 투입하는 거죠. 최후방. 다만 인큐를 맨 처음 할 때는 최전방이자 최후방에 데이터를 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인큐에 투입을 할 때는 맨 처음이니까 0번에다가 데이터를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T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꼬리칸에 계속 WA가 인큐가 될 텐데 이 상태에서 DQ를 해. 그럼 뭐가 빠져나와? 최전방에 있던 T가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넌이 되고 WA만 남는구나.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인q 한번 해보겠습니다. B. 그리고 나서 DQ도 한번 해주고요. DQ 하면 뭐가 날아갈까? W가 날아가겠죠. 자, 그 상태에서 C, X, Y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C 데이터 리스트 하면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Q풀이 한번 나오고요. 중간에 한번 내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나 봐.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해석 한번 해보죠. 넌 WA, 넌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B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B가 들어가겠죠. 제가 한번 펜으로 써드릴게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C, DQ를 하면 뭐가 된다? W가 날아가고. 왜 최전방에 있으니까? 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된다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C도 넣고 그럼 넌이 C가 되죠. X도 넣고 X를 넣으면은 얘가 X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 넌, A, B, C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라인 5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Y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X, 넌, A, B, C면 어떤 상태? 다 찬 상태죠. 비록 한 칸이 비어 있지만 서큘러 큐의 특성상 프론트 리어가 동등하다라는 게 오직 공백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칸 비운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한 칸이 빈 상태가 곧 다 찬 상태니까 y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q풀이 나오고 안 들어간 채 액넌 ABC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환영 q 끝내주게 잘 마스터한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마침 오늘은 또 비대면 강의니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문제지? 아, 이 개념이 내가 헷갈렸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두 챕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덱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택과 큐에서의 핵심 연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스택을 여러분 편의상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편의상 제가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로 하면 너무 난잡해지니까 둘 다 가로 형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이 그 바닥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스택의 경우에는 차무식 5승은 서타석과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최우측에 푸시로 삽입을 한다. 그리고 팝도 최우측의 것이 팝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상단이었던 걸 돌리니까 최우측이 되는 거죠. 자, 반면 오늘 배웠던 Q의 경우에는 인Q가 최우측, DQ는 최좌측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왜? first in, first out이니까 최우측에서 삽입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제거되는 거는 최좌측에서 제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스택은 최우측 삽입, 최우측 제거. 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이 왼쪽이 막힌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우측 삽입, 최우측 제거. Q의 경우에는 최우측 삽입, 최좌측 제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스택 Q와 같이 딱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것들을 하지 말고 좌측에서도 마음대로 삽입 제거, 우측에서도 마음대로 삽입 제거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없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덱이다라는 겁니다. 덱이라는 거는 이름이 참 멋있는데 더블 엔디드 Q의 준말이에요. 즉 좌로 해도 되고 우로 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하세요라는 의미의 Q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 이서, 유진, 레이, 원영, 리즈 다 있네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좌측에 새로운 멤버를 투입하는 것도 돼요. 즉 가을 왼쪽에 새로운 멤버 투입하는 것도 되고요. 가을만 빼는 것도 돼요. 가을을 빼는 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Q에서의 DQ 상황이죠. 그것도 당연히 되는데 가을 왼쪽에 새로운 원소를 넣는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 왼쪽에 새로운 원소 넣는 거는 됐어요 이제까지? 스택도 못하고 큐도 못했던 거예요. 최좌측 삽입이란 건 우리 생각 안 했잖아. 근데 최좌측 삽입도 된다라는 거. 그뿐 아니라 리즈 오른쪽에 누굴 세우는 최우측 삽입도 되고 리즈를 떼는 최우측 제거도 된다. 말 그대로 왼쪽 오른쪽에서 네 맘대로 하세요가 더블 엔디드 큐 덱이 되겠습니다. 스택 큐를 짬뽕한 섞은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흥미로운 건 파이썬에서 덱을 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의 컬렉션즈의 하부를 보면요. 덱이라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덱을 바로 임포트한 다음에 우리가 마치 리스트 딕셔너리를 쓰듯이 덱을 이용해서 바로 덱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 스크린샷을 먼저 볼까요? A를 덱으로 정의했습니다. 정의만 했기 때문에 덱은 비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append 9, append 8을 한다. 그리고 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덱은 여러분 이걸 상기하시면 좋습니다. 덱은 일반적으로 리스트의 양상을 따르되 특수한 구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잘 안 쓰는 특수한 구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스트의 양상을 그대로 따른다고? 그러면 A는 어떤 상태냐면은 좌우 모두 더블 엔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 해요. 9. 그 다음에 append 하면 뭐가 된다? 리스트 양상 따른다고 했죠. append니까 우측에다 넣는다. 8. 그 상태에서 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팝 기억납니까? 리스트에서 팝은 가장 상단에 있는 놈, 즉 8을 제거한다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린트 A를 하면은 덱이고 그 덱에는 9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리스트 아니라 덱이라고 이렇게 덱으로 출력물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 B를 볼까요? 잠깐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자, 이번에 B를 보자면 B에다가 O를 append 했을 때 이렇게 가로줄에 O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append left. 아, 드디어 못 보던 거 나왔다. 대개 특성이 이런 거예요. 우리 오른쪽으로 삽입하는 건 스택이나 큐나 다 했어도 왼쪽 삽입하는 건 난생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append left라는 게 덱에는 있어요. append left라는 거는 왼쪽에다가 슉 넣겠다라는 겁니다. 왼쪽에다가 슉 넣으면 어떻게 돼요? 3, 5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팝 레프트도 있어요. 그냥 팝은 오른쪽에 있는 놈을 날리는 거였는데 그럼 팝 레프트는 뭐겠어? 왼쪽에 있는 걸 날리는 거죠. 즉 3이 슉 가버리니까 5만 남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서 어펜드와 팝은 모두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못내 아쉬운 거야. 야, 왼쪽 삽입 저거가 못내 아쉬운데 그래서 덱은 append left와 pop left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다? pop right과 append right은 쓰지도 않고 실제로 존재할 이유도 없다라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볍게 한 슬라이드 보고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할까요? 아마 제 목을 모두 탕진하면은 오늘 내용이 맞춰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선형적 자료 구조입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쫙 줄지어서 사실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링크 연결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사실 선형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으로는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이렇게 합해서
대까지 해서 선형적 자료구조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선형적 자료구조는 수많은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링크들이 쓰는 다른 자료구조를 구현할 때 기초재료로서 역할을 탄탄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택 어디에 쓴다고 했더라? 굉장히 다방면에 쓰이지만 우리 스택 메모리 차원에서 컨트롤 Z 했을 때 실행 취소하는 거 그런 데에서도 스택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세스가 있을 때, 여러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때 그 절차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리가 Q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Q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컴퓨터 어디에서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도 사실 선형적 자료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상단 좌측과 같이 제가 정부 직제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처청이라고 불리는 뭐 과기정통부, 뭐 교육부, 기재부 이런 데들이 나오겠죠. 자, 이런 정부 직제 상위 값이 있고 거기에 하위가 있고 그 하위가 마치 뼈대 뿌리를 쳐서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직제를 선형적 자료 구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 스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하단도 보세요. 출발역과 도착역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환승역도 있는 이런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이거 자료 구조, 특히 선형적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서로 연결이 있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위쪽과 같이 이 헤드에서 뻗어져 나가는 다양한 잎새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 선형적 자료 구조의 한계를 넘는 두 가지 트리와 그래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Q, 그리고 환형 Q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질문 있는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메일로 질문을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건강한,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목요일에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